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저는 조안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냈나요? 아침부터 수업을 듣느라고 살짝 지쳤을지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일은 무슨 날이죠? 그렇죠. 석가탄신일이라서 내일 빨간 날이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에 집중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미술 수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미술 수업 규칙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몇 가지 기호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업과 관련된 질문은 자유롭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온라인 댓글 예절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실시간 댓글 참여할 때 이렇게 하트를 붙여주면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하는 경우에는 파란색 하트를,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의 빠르기,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노란색과 초록색 하트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빨간색, 정열적인 빨간색 하트를 글자 채팅 앞뒤에 붙여주면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하면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속의 포스터 기억나세요? 이 포스터는 가로로 긴 포스터였었어요. 이 포스터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지? 마치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는 모습이었죠. 네, 이 모습이, 이 포스터가 사실은 어떻게 생겨 있는 포스터였냐면, 네, 그렇죠.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포스터를 두르게 되면 사실 그 총구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렇죠. 행복해 친구가 지금 총알이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총알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의 포스터였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반전 캠페인 포스터였습니다. 우리 이거 말고도 몇 가지를 더 배웠었어요. 어떤 걸 배웠었냐면 다양한 이미지의 전달 방식들을 배웠었죠. 우리가 말이나 글을 제외하고 이미지로도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 이미지 전달 방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픽토그램, 포스터, 심벌 마크, 시그니처,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그림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캐릭터와 마스코트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 포스터 한지연 학생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일주일이나 지나가지고 픽토그램이 뭐였지?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픽토그램이란 것은 픽토 플러스 텔레그램의 합성어였죠. 그림 문자를 흔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외국어를 못하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을 급하게 찾을 때 어떤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그림을 보고 이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가 남자 화장실인가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픽토그램과 같은 이미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픽토그램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을 지칭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시각 언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포스터의 뜻은 이런 거였죠. 기둥을 뜻하는 포스트에서 유래된 말로 일반적으로는 벽이나 수직면에 부착하기 위해 제작된 종이 출력물을 모두 포스터라고 지칭을 합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포스터의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림픽을 여니까 함께 와서 같이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포스터였죠. 자, 세 번째로는 심벌 마크도 지난 시간에 심벌 마크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었어요. 이 심벌 마크라는 것은 심벌이 말 그대로 상징, 표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를 심벌 마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디자인까지 살펴보고 지난 시간 수업을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 시그니처 디자인은 앞에서 살펴본 심벌 마크와 그리고 로고 타이프를 나타내는 글씨를 포함해서 심볼과 로고의 조합을 의미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면 이럴 때 센스 있는 친구들은 빨간색 하트를 올려주겠죠. 네네, 선생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고 과제로는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점검하는 형성평가 간단하게 내주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구 픽토그램처럼 우리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픽토그램을 한번 아이디어 스케치 해보자 하고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한번 내보았어요. 네, 행복해 학생이 선생님 지금 이해가 가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군요 하고 빨간색 하트를 올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 두 번째 시간으로 표현의 즐거움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벌 마크와 로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을요, 오늘은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 선생님하고 지금 교실 상황에 같이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걸 선생님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그림들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최대한 시그니처 디자인을 활동지로 표현하거나 디자인 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들과 그리고 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건희 학생 지금 진도를 아주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그니처 디자인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그니처 디자인은 이것들의 결합이니까요. 심벌 마크. 자, 심벌 마크는 어떤 단체, 회사 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였죠. 우리는 오늘요, 우리 반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들 거고, 그러면 이때 심벌 마크에서 얘기하는 어떤 단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반을 뜻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 타이프는 심벌 마크 주변에 위치하는 글자, 단체명이나 회사명을 가리키고요. 심벌 마크와 잘 어울리는 폰트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그리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목표나 비전 같은 것을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로고 주변에 삽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반의 심벌 마크, 우리 반에 대표하는 슬로건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선생님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친구들이 하트들을 연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그니처 디자인 이거 대표적인 그냥 사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충청남도의 시그니처 디자인은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충청남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심벌 마크, 충청남도의 심벌 마크 이미지이고요. 행복 충만이라고 적힌 것은 무엇이냐면 슬로건이에요. 이 슬로건이라는 것은 충청남도라는 단체에서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비전을 짧은 문장으로 나타낸 것, 즉 행복이 충만한 곳이 바로 충청남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충청남도라는 글씨체, 이 글씨체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글씨체하고도 또 다르죠. 이렇게 글씨체를 쓰는 것들, 그리고 어떤 글자를 쓰느냐, 이런 로고 타입까지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반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시그니처 디자인을 예전에 만들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반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4단계를 절차적으로 따라오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반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들 때 첫 번째로는 이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슬로건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러분. 슬로건을 만들 때는 단어와 문장을 같이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미래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해보고 우리 반의 목표나 비전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2학년 몇 반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 된다면 우리 반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글이나 단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미래 담임 선생님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선생님 저는요, 제가 담임 선생님이 된다면 우리 반을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반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를 자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이 슬로건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작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는요, 심벌 마크를 이제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 심벌 마크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의 내용이 이미지로 잘 담긴 심벌 마크를 구상하고 직접 스케치해 보는 단계입니다. 슬로건의 내용이 이미지로 잘 전달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해봐야 되고, 바로 이 심벌 마크를 만드는 단계가 전체적인 시그니처 디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2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었죠. 첫 번째가 내가 미래의 담임 선생님이 된다면 싸움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반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먼저 첫 번째. 이 슬로건에서 예를 들면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화로운 반을 만들고 싶은데 평화로운 반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평화를 나타내는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를, 어떤 그림을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좀 평화롭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비둘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비둘기도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보는 화면처럼 검정색 테두리만 들어있는 비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파란색이라든지 어떤 색깔을 가진 이미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금 학생이 평화는 비둘기지, 비둘기? 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비둘기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평화를 상징하는 거를 사람들끼리 손을 마주 잡거나 아니면 다 같이 어떻게 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이미지로 나타내도 이걸 평화롭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통할 때 자주 쓰는 하트, 이 하트도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아까 학생들이 좀 독서를 자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는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독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자, 보세요. 독서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책을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도서관의 입구라든지 어떤 책장의 형태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책 이미지를 가지고 오더라도 모두 똑같은지, 혹은 내가 무언가를 책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미지로도 독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심벌 마크 단계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학교 미술실에서 시그니처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도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면서 번뜩이는, 그리고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단계까지 건너왔으면 이번에는 3단계가 기다리고 있겠죠? 자, 3단계는 로고 타입이에요. 슬로건과 심벌 마크와 어울리는 글씨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글씨체를 직접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정무역 초콜릿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이미지 혹은 어떠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좀 나시나요? 글자체, 로고 타입가 중요한 이유는 글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지만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평화로운 반이라는 그 슬로건을 여러 가지 글씨체로 나누어 보았어요. 평화로운 반을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까지 각각의 지금 전부 다른 글씨체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3단계에서는 내가 결정한 슬로건, 그리고 내가 만든 심벌 마크에 어울리는 로고 타입을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거나 혹은 손으로 스케치할 경우에는 직접 그림으로 그림 문자처럼 그려보아야겠죠. 선생님, 저는 약간 진지하게 궁서체 느낌이 나게, 붓글씨 느낌이 나게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 저는 조금 우리 반의 밝은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귀여운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자, 슬로건과 심벌 마크와 방금까지 했던 로고 타입을 모두 결합하는 건데요. 이때 결합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치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글자가 아래에 오는 게 좋나 위에 오는 게 더 예쁘게 보이나 혹은 디자인적으로 구성이 아름답게 보이나를 따져서 잘 생각하면서 위치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위치까지 잡고 나면 최종적으로 시그니처 디자인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4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를 구상하면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같은 슬로건과 같은 심벌 마크 그리고 로고 타입을 가지고 3가지 버전으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자, 첫 번째, 2학년 일반 학생들의 마음의 양식 책이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면, 예를 들면 책이라는 거를 활짝 펼쳐진 책, 그리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 이렇게 위치를 구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구상을 할 수도 있겠죠. 위치를 좀 변경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펼쳐져 있는 책 위에 우리 반 학생들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리고 글씨 위치도 바꿔줬어요. 왼쪽에는 아래 하단에 있는 글씨를 이번에는 위로, 상단으로 올려보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이 위에는 이제 글씨체도 바뀌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슬로건의 길이를 좀 줄이고 그리고 크기도 좀 줄여보았습니다.
2학년 일반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가운데에다가 2학년 일반 글씨를 썼고요. 그리고 왼쪽 챕터에다가는 우리 반 남학생, 여학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넣고 오른쪽 책장에 마치 글씨가 쓰여져 있듯이 마음의 양식, 책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 그러니까 슬로건과 심벌 마크와 로고 타입이 비슷한데 어떻게 위치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4단계에 가면 내가 어떤 글씨체를 어느 위치에다가 그림과는 어떻게 결합해서 놓아야겠다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시그니처 디자인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교실에서 혹은 미술실에서 만나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아마 줬을 거예요. 자, 표현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를 펼치고 자, 연필과 펜을 들고 슬로건부터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을 텐데 지금 각자 집에서 접속을 해 있고 선생님은 여기 혼자 있으니까 그걸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속도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도 슬로건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우리 반은 이런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글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 말고 그 전에 수업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활동지,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에듀스 충남 2학습터,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았어요. 중의미술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PPT 화면으로 보이는 이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내가 만약 미래의 선생님이 됐는데 어떤 반을 맡게 됐다. 2학년 2반을 맡게 되면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반의 목표와 비전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필로 한 친구가 작성한 걸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연필로 작성한 거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선생님이 타이핑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친구는 1단계 슬로건에서 세 가지를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가능한 반을 만들고 싶대요. 이유는 이 학생은 재미있어야 학교가 오고 싶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미래의 선생님이 된다면 첫 번째로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목표로 하고 싶어요 라고 적은 거죠. 자, 두 번째는 가능성, 창의력.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반 학생들이 무한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보다 미래에 더 점점 나아질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항의력, 선생님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항의력 아니고 창의력이죠. 네, 무한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다 라고 활동지를 작성해 준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재능을 이 친구는 적었어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반이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학교 생활을 하고 반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혹은 자기가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때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로건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자, 이러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2단계 심벌 마크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자, 심벌 마크를 이 친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어요. 어떻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연필로 스케치한 걸 선생님이 스캔에 떴기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달아 놓았어요. 왼쪽에 지금 보이는 그림은요, 춤추는 리코더예요.
리코더가 약간 직선으로 반듯반듯하게 그려진 게 아니라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곡선을 사용했고, 리코더 머리 위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음표도 있고요. 다양한 음표와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나타내는 느낌을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주었어요. 이것은 앞에서 이 친구가 얘기했던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전구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전구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 반 학생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창의력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스케치까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 친구가 시그니처 디자인을 했을까 좀 궁금해지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네, 우리 학급의 로고 타이프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친구는 약간 동글동글한 글씨체를 사용을 했네요. 3학년 2반의 슬로건은 재미, 재능, 밝음인데 이런 글씨체를 쓸 거야 하고 로고 타이프를 따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짜잔, 완성 작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완성 작품으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 자,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와 완성 작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는 춤추는 리코더가 왼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구는 오른쪽에 있었고요. 그 3학년 2반이라는 로고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마지막 시그니처 디자인 최종적으로 위치도 잡고 뭔가 수정할 걸 수정한 다음에 완성한 것에는 춤추는 리코더와 그리고 전구,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하나로 합쳐져 있고 또 색도 칠했죠. 그리고 밑에는 밝고 재능 있는 3학년 2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2학년이지만 선생님이 전에 수업을 했을 때는 이거를 3학년 그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판단하였기에 2학년들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업을 2학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보면 너무 아쉽죠. 지금 막 표현 활동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께 선생님이 한 2가지 정도 작품을 더 보여줄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시그니처 디자인을 완성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구나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나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자, 2번째 학생의 예시 작품이에요. 이 친구도 이렇게 연필로 써줬어요. 우리 학급의 목표를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평화롭고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 반. 그 가치는, 우리 반의 가치는 1번 평화로운 반, 2번 친구들과 사이 좋은 반, 3번 공부하는 반.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유를 꼭 적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꼭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밑에 이유에다가는 교실에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했던 그 반전 포스터가 생각이 나네요. 그 반전 포스터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죠? 네, 내가 남을 향해 하는 폭력이나 전쟁과 같은 것들은 결국 다 나에게 되돌아온다. 따라서 교실 안에서도 폭력이나 다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사이좋게 서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도 생각하는데 이걸 작성한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 친구가 평화로운 교실을 어떻게 로고 타입을 만들어 볼까? 어떤 글씨체가 어울릴까 하고 지금 보면 2가지 글씨체가 있죠. 2가지 글씨체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손글씨로 글씨체, 로고 타입을 만들어 보면 아, 이 이미지가 내가 만들 심벌 마크에 어울리겠는데 아니겠는데를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심벌 마크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운데 뭐가 있죠? 날개 2개가 있죠. 날개 2개가 이렇게 크로스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새 2마리가 서로 손을 붙잡는 것 같은 모양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거예요.
자, 앞에서 평화하면 일반적으로 비둘기가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도 평화하니까 비둘기가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가운데에 비둘기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은 우정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비둘기 두 마리를 똑같이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두 마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사례의 친구처럼 두 비둘기의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혹은 또 다른 자세도 가능하겠죠. 작은 비둘기와 큰 비둘기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표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 곳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둘기가 어디에 앉아 있죠? 네, 비둘기가 어떤 이런 막대기처럼 생긴 데 앉아 있는데, 얘는 막대기가 아니라요. 막대기 위에 두껍게 올라와 있는 책이에요. 즉, 책을 펼치면 나타나는 그 양자북처럼 두꺼운 부분 있죠? 그 두꺼운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아래는 로고 타이프의 위치, 그러니까 자리를 정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끝내고 나서 이제 진짜 시그니처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친구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학생들 중에서도 꽤 잘 표현을 하는 친구였어요. 자, 이렇게 채색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가운데 있는 두 마리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을 하고, 이 두 마리가 서로 손을 마주대고 있으면서 날개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정이 싹 트는 곳이겠구나, 저곳은 이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또 밑에 있는 비둘기의 발바닥과 닿아 있는 이 부분은 책이에요. 즉 공부라든지 학습을 나타내는 의미죠. 그리고 아래는 평화로운 교실이라고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물음표 아이디를 쓰는 친구가 이 작품 보고 지금 반응을 했어요. 귀엽고 좀 예쁘면서도 전달이 잘 되죠. 자, 이거는 심벌 마크, 슬로건, 로고 타이프를 쌤이 각각 나누어 놓은 그 파트고요. 이건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 저 시그니처 디자인의 심벌 마크는 비둘기와 책이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슬로건은 평화로운 교실이구나, 로고 타이프는 이 친구가 평화로운 교실이라고 쓴 글씨체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봐볼게요. 앞으로 2개 정도가 더 남았어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학급의 슬로건을 3가지를 정했는데,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공부하는, 책을 읽으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했네요. 이 친구는 책을 좀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습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된 반을 꿈꿔왔었나 봐요.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벌 마크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렇게 했어요. 가운데에 학교가 있네요. 가운데 학교가 있고, 그리고 학교를 떠받치고 있는 아랫부분의 이 이미지는 무엇이죠? 그렇죠, 여러분. 책을 펼쳐놓은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트가 있고, 그리고 연필도 있고요, 전구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는 내 생각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타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완성한 모습입니다. 자, 독서하는 3학년 1반. 이것은 슬로건이겠죠? 그리고 이 독서하는 3학년 1반이라는 글씨체가 바로 로고 타이프가 될 거고요. 심벌 마크는 가운데 있는 책과 그리고 전구, 학교의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심벌 마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작품으로 선생님이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작품이에요. 자, 이 친구는 우리 학급의 슬로건을요, 평화, 즐거움, 사랑, 지식과 지혜라고 한번 정해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교실에는요, 평화와 즐거움,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화가 없다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즐거움이 없다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것이며, 사랑이 없다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의 로고 타이프를 만들 때 평화와 즐거움 가득
이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평화의 화자를 보면 평화의 잎사귀를 글자에다 좀 넣었고요. 즐거움의 음자를 보면 음의 이응이 음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글씨는 둥글둥글하게 해야지 라고 본인이 직접 적은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잘한 친구였어요.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도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적었어요. 예를 들면 비둘기 표정은 웃는 표정으로 할 거야. 그리고 입에다가는 장미꽃다발을 물고 있을 거야. 혹은 볼에는 하트를 넣어줘야지. 그리고 음표를 조금 키운다든지 아니면 사랑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어떤 걸 표현해야지 하고 그림 이미지와 글씨를 같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 너무 좋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디자인의 완성한 최종 작품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짜잔. 어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사실 평화의 이미지에는 비둘기만 있는 건 아닌데 친구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비둘기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비둘기의 모습이 다 달라요. A 친구가 그린 비둘기와 B 친구가 그린 비둘기, C 친구가 그린 비둘기는 다 각자 달라서 자신들만의 개성을 좀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나타내고자 했던 지식과 지혜인 책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봤던 친구들은 책의 옆에서 이렇게 본 그 아랫모습이 나왔다면 이 친구는 책이 마치 정면에서 본 것처럼 뒤에 배경처럼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하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입에 문 장미는요, 이 친구의 그 학교의 꽃 있죠? 학교를 상징하는 교화가 장미여서 이 장미꽃을 입에 물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장미꽃을 그려주었고요. 그리고 음표와 웃는 표정은 즐거움이 가득한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음표 그리고 웃는 표정 그리고 하트를 담아서 이렇게 심벌 마크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자, 다른 학생들이 한 작품들을 선생님과 함께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미지를 보았는데 이걸 그냥 완성된 결과물만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저렇게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이 작업을 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이나 혹은 학교에 나와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시그니처 디자인 작업할 때 내가 처음에 슬로건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그 슬로건에 알맞는 이미지를 또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글자도 만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구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완성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오늘 같이 해야 되는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선생님이 과제 안내를 해줄 건데요. 에듀스 충남 2학스터에 들어가면 오늘 선생님과 했던 이 시그니처 디자인의 제작 과정 있죠. 4단계로 나누어졌었는데 혹시 지금 선생님이 창을 이렇게 내려놨는데도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주 작게 지금 답이 나와 있긴 하죠. 첫 번째가 슬로건 작성하기 1단계, 자, 두 번째가 이미지를 그리는 심벌 마크 만들기였고, 자, 세 번째는요, 로고 타이프. 내 심벌 마크와 슬로건과 어울리는 글자체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만들거나 선택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해보도록 선생님이 이 활동지 과제 안에 칸을 배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칸인 시그니처 디자인의 칸이 가장 커요. 왜 이렇게 클까요? 앞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위치를 구상해서 채색까지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칸 간격을 나누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활동지나 과제를 다운받아서 오늘 했던 수업들을 기억하면서 과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선생님,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께서는요 좀 다른 과제를 내주셨어요 한다면 뭐가 원칙이죠? 그렇죠. 우리 학교 선생님 말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과 동일한 과제를 내줬다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다 과제를 잘 제출하거나 작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빨간 날 석가탄신일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주말까지 쉰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면 뭘 하게 되냐면요. 미술 감상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특히 주제를 선생님이 알면 알수록 즐거운 작품 감상 그리고 작품 탐색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품 감상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맞나요? 이런 의문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수업으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서 재미있는 미술사 이야기들 또 해보고 감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혹시 선생님과 한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디로 질문해야 하나요? 하고 선생님이 안나쌤의 미술실에 충남 온라인 학교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으니 여기에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질문이나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있을 경우에 다음 방송 시작 때 피드백을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미술 수업 함께 하느라고 아주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술 감상 수업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